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장기 투자를 꼽을 거예요. 근데 투자에서 가장 또 어려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해도 저는 장기 투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게 장기 투자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장기 투자가 힘든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다가 이게 투자하는데 투자 기간이나 투자하는 그 목표가 뭔지 물어보면요, 이거 뚜렷이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단타로 그냥 사팔사팔 하는 사람들은 이 논외로 치고, 이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이제 어떤 목표로 할지,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지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나 계획 없이 막연하게 장기 투자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이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는지 좀 목표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5년 후에 뭐 독립자금 모을 거다, 혹은 전세나 결혼 자금을 위해 투자할 거다. 10년 후에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투자할 거다. 20년 후에 자녀 교육 자금을 위해서 투자할 거다. 혹은 뭐 30년 뒤에 내 은퇴 노후 자금을 위해서 장기 투자해야지. 이런 목표가 있으면 이런 목표에 대한 어떤 욕망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걸 깨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이제 자녀 이름으로 보통 계좌를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꾸준히 사주는데, 이 자녀 이름의 계좌가 어떤 계좌보다도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 계좌는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 같아요. 열심히 내 계좌에서 막 공부하고 막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막 이렇게 한 노력을 한 내 계좌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자녀 계좌가 더 이제 수익률이 높아서 좀 머스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연령별 투자 수익률 보면은 이 미성년 자녀 계좌는 매매 회전율이 제일 낮고요. 수익률도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인 거예요. 장기 투자가 그러면은 몇 년 정도 투자하면 장기 투자를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도 너무 짧다, 최소 10년은 안 쓸 돈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 투자 기간이 길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이런 데이터랑 통계는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지난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 5년 이상 투자했을 때 성공률은 88%, 10년 이상은 94%, 15년 98%, 20년 이상 투자했을 때는 100% 성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간이 길어지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건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목표는 투자 기간이 가장 긴 게 좋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자녀 자금이나 혹은 은퇴 자금이죠. 근데 이제 은퇴 자금이 이제 뭐 IRP나 뭐 퇴직연금 같은 자산인데, 얘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원리금 보장으로 1, 2%로 굴리면서 이제 내가 1, 2년 뒤에 당장 필요한 돈은 이제 내일이 없을 것처럼 막 공격적으로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이 투자 기간 목표를 좀 거꾸로 하는 것도 더 문제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기 투자예요. 보유 기간.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좀 목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계좌에 이 별명을 붙이거나 꼬리표를 다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계좌 안에 뭐 결혼 계좌라든지 내 집 마련 계좌라든지, 아니면은 자녀 이름을 붙여도 좋겠죠. 아니면 은퇴 계좌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자유 파이어 계좌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정하면은 웬만해서는 그래도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리 내가 좀 목표를 잘 세우고 좀 계획적으로 이 장기 투자한다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장기 투자가 쉽지는 않아요. 이 두 번째로 이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내면의 이 공포심 때문인데요. 이 주식시장은 끝도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마이너스 한 10에서 20%의 하락은 너무나 작고요. 심지어 20에서 30%의 폭락도 이거 종종 찾아와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때는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50% 그냥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락장이 왔을 때 내 자산이 이제 그냥 날아가는 걸 보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 장기적인 내 계획대로 투자를 좀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ETF는 좀 나요.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해도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좋은 기업들은 혁신을 일으키고 또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좋은 기업들은 또 얘를 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ETF는 결국 다시 주가가 회복될 거라는 이 믿음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개별 주식은 이런 믿음이 진짜 없어요. 다시는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게 10년 차트인데 지지부진한 주가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제가 투자했던 기업 중에서 가장 확신에 가득 찼던 한때는 이제 알리바바인데요. 전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80% 폭락했어요. 제가 한 30에서 40%가 하락할 때만 해도 와 이거 기회다 좋아했죠. 그래서 물타기도 했었는데 얘가 막 50, 60, 70%가 넘어가니까 이 공포심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50%까지도 버텼지만 그 이상 막 주가가 떨어지고 막 나쁜 뉴스만 또 나와요. 그때는 망한다느니. 그리고 창업자가 실종됐죠. 공상당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까지 꺾이니까 와 진짜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냥 도망가야 되나 막 번민에 빠지기도 했죠. 물론 뭐 요새 좀 올라왔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공포심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알리바바는 중국 기업이잖아. 이건 공산당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 기업은 다르다. 이렇게 될 리가 없다. 근데 미국 기업도 변동성은 똑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플릭스, 이제 메타 플랫폼인데 두 기업 모두 한때 주가가 마이너스 75%에서 거의 마이너스 80% 폭락했어요. 저는 이 두 기업을 2018년부터 장기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투자한 기업인데도 우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제 거의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다행히 메타는 제가 버텼어요. 회복했죠. 근데 넷플릭스는 제가 한 요 정도인가 손절하고 말았죠. 넷플릭스는 예전에 2005년에도 거의 마이너스 75% 하락했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무려 마이너스 82% 폭락한 적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가입자 수가 좀 증가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폭락했었는데 제가 이걸 글로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글까지 썼었는데 막상 2022년에 똑같은 일이 생기니까 저도 공포심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이때 폭락한 원인도 이 가입자 증가 수나 똑같았어요. 세 번 다 똑같았죠. 제가 글을 쓰면서 이때 주식을 던진 과거의 투자자들을 비웃었는데 뭐 저도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제가 한 행동은 이거죠. 과거를 알았지만 혹시 이번에는 다르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역사는 매번 반복되고 인간의 어리석음 동안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이제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이 빌 에크먼도 이때 당시에 넷플릭스 손절했었거든요. 뭐 저만 이런 건 아니었어요. 메타도 와 70% 넘게 하락했을 때 버티긴 했어요. 근데 이 최고 하락한 이 저점에서 추가로 매수를 제가 거의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메타버스로 이름 바꾸고 자꾸 이상한 데 투자하고 애플이 막 그 데이터 수집 못하게 하고 회사가 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와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이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주가가 오르면 정말 한없이 잘 될 것 같이 막 느껴지는데 또 주가가 떨어지면은 와 하루아침에 기업이 망할 것 같은 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과 이 간사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ETF는 개별 주식보다는 낫긴 하죠. 근데 ETF 장기 투자도 이것도 역시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 지수를 보면은 거의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연평균 리턴 수익률이 연 10% 정도 됐죠. 그럼 엄청난 성과인데 이거는 과거잖아요. 100년이라고 해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죠? 내가 투자하고부터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 투자에서 제가 가졌던 똑같은 의문이에요. 이번엔 다르면 어떡하지? 이 공포심이 이게 지우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2006년에 20년 전에 첫 취업을 했는데요. 그때 투자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뭐 몇십 년 동안 주가가 올랐어? 근데 앞으로는 다를 수 있잖아. 근데 20년 동안 똑같았죠. 이 공포심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어떻게 보면 본능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냥 원시인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이 문명을 이룬 기간이 전체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와 이 DNA는 굉장히 이 원시적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은 공포심이 생존에서 필수였어요. 그러니까 맹수나 폭풍 같은 위협을 만나면요
무조건 도망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도망갔던 정말 이 공포심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고 그 후손이 저희죠. 반대로 이렇게 사자가 다가오는데 뭐 장기 투자 인내해야지 하고 도망가지 않은 좀 이상한 인간도 있었겠지만 다 잡아먹히고 죽고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살아남아서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투자의 이제 초고수가 됐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는 모두 이런 위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이 왔는데 이 위협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내 자산이 하락하는 거 보고 이걸 피하지 않고 막 인내하고 오히려 기회가 왔다면서 이 추가로 투자한다? 이거는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이 본능에 완전 반하는 행동이라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이 수백만 년 동안 원시 시대에서 이 내려져온 이 본능 그리고 우리 안에 이 DNA 이거를 쉽게 극복할 수는 없겠죠. 뭐 책 한 권 읽고 좋은 영상 한 권 봤다고 공포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오랜 기간의 이 투자 경험 그리고 마음 수련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도 닦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저도 나이 들면서 이게 진짜 그렇다는 거를 좀 체감하고 있어요. 투자의 시드가 이제 그 적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투자해봤자 의미 없어. 근데 이런 분들도 꼭 투자를 해야 돼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이런 경험을 쌓고 훈련을 해야 나중에 이 시드가 좀 의미 있게 커졌을 때도 이 공포심을 극복하고 이제 계획대로 잘 장기 투자를 해나갈 수 있겠죠. 지금 경험 훈련 안 쌓고요. 나중에 한 방에 투자해서 만약에 공포심에 멘탈 나간다? 그러면 이제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공포심과 반대로 탐욕. 이 욕심도 우리가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좀 진득하게 앉아서 이제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하다 보면은 자꾸 이런저런 욕심이 생겨요. 뭐냐면은 이 주식보다 내가 투자한 주식보다 저 주식이 더 핫하고 좋아 보이네. 그냥 팔고 갈아타 볼까? 주가가 좀 하락하는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떨어지면은 이때 지금 팔았다가 더 떨어지고 나서 재투자할까? 반대로 이제 시장이 너무 올라가면은 너무 뜨거운데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팔았다가 한번 조정이 오면 다시 살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이 시장 그리고 시장이랑 타이밍을 내가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이 자신감, 알 수 없는 자신감이랑 욕심이 자꾸 생기죠. 사람들은 바보 같아서 그거 못 맞추지? 나는 달라. 나는 맞출 수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죠. 이렇게 사고팔고를 막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계좌는 녹아나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투자보다 오히려 성과가 좀 떨어질 수 있죠. 아까 자녀 계좌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특히 이런 분도 있어요. 이 시장의 타이밍을 보고 이제 자금의 100%를 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좀 올랐네 팔아요. 다시 또 100% 현금으로 가요. 그러다가 좀 떨어졌어 다시 또 주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타이밍을 맞추는 건 진짜 신의 능력이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 세배 레버리지 가 갔다가 다 팔고 다시 인버스로 가 다시 또 세배 레버리지 가 이거를 또 반복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도파민 중독자예요. 물론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못하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일반인은 불가능할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인은 그냥 진득하게 계획대로 장기 투자하고 오래 주식을 보유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이런 걸 하고 싶으면은 내가 이제 현금이나 채권 자산이랑 그리고 이 주식 자산이랑 이 비중이랑 좀 원칙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자산의 30%는 현금성 자산, 70%는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 리밸런싱 원칙은 6개월에 딱 한 번만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일도 없고요. 그죠? 시장의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도 없죠. 물론 수익률 자체는 주식의 100%가 더 높겠지만 이렇게 배분을 하면은 변동성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정리하면은 장기 투자가 왜 힘드냐? 일단 사람들이 투자 목표나 투자 기간 같은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 아예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본능, 위협이 나타나면 바로 도망가고 싶은 그 공포심을 극복하는 게 힘들어요. 세 번째는 자꾸 시장의 타이밍을 맞춰서 사팔사팔 하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기죠. 공포심과 욕심. 그래서 불교 철학에 이 중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쪽은 이제 미래,
한쪽은 지금. 이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요. 이 딱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얘가 사랑과 자비의, 즉 행복한 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언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양쪽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투자도 똑같은 게 내가 딱 중심을 잡으면 이 성공할 수 있는데 자꾸 이 공포 그리고 이쪽은 또 탐욕, 이 양쪽의 낭떠러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끝도 없는 탐욕으로 이제 욕심을 내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은 무시무시한 공포심에 질려서 이제 도망가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비이성적인 이 과열 그리고 이런 공포 속에서 내가 이제 객관적이고 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 그리고 평정심이죠. 뭐 부동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촉이나 뭐 정보나 어떤 분석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저도 20년 투자했지만 이게 진짜 쉽진 않아요. 저도 아직도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이 호모 사피엔스의 본성상 이 투자가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투자의 기회이자 투자라는 거의 매력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본성이 투자가 쉬웠다. 그러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없었겠죠. 리스크도 없었고요. 그럼 아예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투자의 초고수가 될 수 있었던 이 위협이 와도 그냥 장기 투자 인내하면서 버텼던 이런 좀 투자에 적합한 사람들은 모두 멸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투자로 돈 벌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세 줄 요약하면은 자, 투자할 때 목표나 투자 기간 같은 좀 계획을 각자 세워보고 좀 꼬리표를 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포심을 극복하는 거는 뭐 빠른 길은 없어요. 경험을 꾸준히 쌓고 내가 훈련을 좀 많이 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제발 이 시장 타이밍 맞추려는 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